RPM의 두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두 페이지나 나와요. 그리고 유형도 1단원보다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집합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하면서 말했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모르면 거의 외국어 같은 거라서 이미 이제 우리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으니까 좀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2단원에 나오는 건 집합의 연산인데 1단원에 이제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었고 새로운 집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산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연산 그러면 사칙연산이잖아.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집합도 뭐 더한다, 뺀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연산 같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쉬운 것부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합집합, 교집합이에요.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연산에서의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합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는데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예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영어로 하면 or인데 A 또는 B인 거지.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물론 겹치는 곳에 같이 있어도 되고 그래서 A 또는 B에 존재하는 녀석들 걔네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게 합집합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면 그냥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고 그냥 두 개 합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의 연산 단원에서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A랑 B랑 합치겠다는 건 A는 A 나름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B도 B 나름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 뭐 할 거라고 이 두 개를 합칠 거라고 그 말은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경계가 누굴 얘기하는 거다? A와 B의 합집합이다 라는 소리고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으로 볼록하게 이거 영어로 타이핑 그러니까 수식 타이핑할 때 이걸 뭐라고 쓰냐면 컵으로 써요. 컵처럼 생겼다고.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 A도 B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컵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집합을 나타내고요. 밑에 보시면 비교해야 될 거, 매칭이 되는 게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누구냐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그리고로 바뀐 거지. 이건 A 또는 B니까 A에만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된다면 얘는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영역. 이 영역은 A에 속하는 녀석이기도 하고 B에 속하는 녀석이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에 여기 들어있는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는 A냐 B냐 그러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교집합인데 얘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면 요 컵 모양새, 합집합 모양새를 뒤집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이제 수식으로 칠 때 캡이라고 해요. 모자처럼 생겼다고. 캡. 그러니까 얘는 뭘 쏟아 부으면 다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러내릴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합집합에 비해서 약간 원소의 개수도 적고 조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모양 두 개에 해당하는 기호를 새로 배우게 되는 건데 합친다는 건 어쨌든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컵 모양새를 하고 있고 교집합은 겹치는 애들만 가져갈 거니까 저 합집합 모양새를 뒤집어서 이렇게 모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써 있는 요 정의 있죠. 마지막 줄에 화살표, 두꺼운 화살표로 돼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정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자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합집합이라는 건 x를 원소로 가졌는데 이 x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교집합이라는 기호. 얘도 하나의 집합인데 이 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다?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x가 a의 원소 그리고 x가 b의 원소.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서로소라는 거 나오는데 서로소는 이 소라는 건 그 소원하다 할 때 소자예요. 안 친하다고. 우리 왜
자연수 중에서도 소수라는 거 있죠. 소수 뭐였냐면 1이랑 나 자신만 소수로 아니 약수로 갖는 숫자. 다른 숫자들이랑 안 친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이 두 개 있는데 걔네들이 안 친해. 서로 관계가 소원하다고. 무슨 뜻이야? 겹치는 게 없다고.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혹시 집합이 두 개 나오면 특히 연산 문제 풀 때 집합이 두 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가는 거야.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떻게 찾다 보니 A랑 B랑 서로소야. 그러면 아 그냥 여기가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아무도 없는 게 서로소인 상태가 될 거니까. 그죠? 요 뒤에 보시면 또 아마 저 뒤에서 나올 텐데 미리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가자면 우리 어제 부분집합 이야기를 했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였냐면 물론 이제 우리는 약간 익숙해졌으니까 A에 들어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B의 일부분으로서 A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A와 B가 저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면 문제 풀 때 일단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A가 B에 쏙 들어간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A는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인데 A에 들어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있어요. 그랬거든. 그 말은 여기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지. A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B에 속하는 애들이니까 상관없는데 A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여기에 누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얘는 B에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이 말이 사실인 게 된다고요. 물론 이거 자체를 그림을 그릴 때 책에서 이렇게 많이 그려요.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많이 그리기는 하는데 얘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표시하시는 게 다른 문제들 좀 복잡하게 생긴 거 풀 때 훨씬 더 괜찮으니까. 그래서 서로소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서로소라는 건 이 겹치는 부분이 아무도 없는 거, 공집합인 거, 그걸 서로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가서 또 새로운 용어 몇 가지를 보자면 여집합, 차집합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전체 집합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 이야기하면서 슬쩍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존재하는 전체, 그걸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보통 대문자 U로 전체 집합을 표시하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건 가장 큰 범위의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나오는 집합들은 전부 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리학당이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산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죠? 어쨌든 상위되는 버전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전체 집합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는 전체라고 볼 것이고 요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여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표시할 때는 A 여기 지수에다가 C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X를 원소로 갔는데 이 X 누구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A의 원소는 아니래요. 그리고 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안에는 들어있지만 A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자면 여기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그죠? A의 바깥쪽 이란 뜻이 된다고요.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녀석들이다 라는 거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라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아닌 녀석들 걔네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여집합이다 라는 말이고요. 차집합은 뺀다는 의미잖아요. 차 실제로 기호도 이렇게 나타내요. 빼기로.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A에서 B를 뺀다고 했는데 애초에 A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애는 뺄 게 없잖아요. A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B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무턱대고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 있는 애들 중에 B랑 겹치는 애를 빼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차집합인데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A에는 들어있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다는 건 여기 있는 거고요. A, B에 들어있지 않아요 라는 건 이거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 이거 색깔이 똑같아서 좀 별로네.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A에 들어있고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고요. B에 들어있지 않아요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B에 들어있지 않아요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겹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니까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요만큼이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뭐야?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생긴 이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죠? A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있고 B 입장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라고 부르는 건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 저 녀석인데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뭐였냐면 요 정의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A의 원소야 하니까 A에는 들어있고 B의 원소는 아니야 하니까 B의 여집합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A 교집합 B 할 때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게 교집합이었거든. 그림이 잘렸는데 보시면 합집합은 또는이었고 교집합은 그리고였어.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면 얘랑 얘를 교집합으로 딱 표시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이렇게 해야 되죠. 얘도 보면 이거 그리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교집합으로 연결하세요 그 얘기라고요. 얘가 뭐야? 그냥 A지. 얘는 뭐야? B가 아니라며. B가 아니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라고? B의 여집합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림 아까 그린 게 이거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치선 넣은 게 빗금 친 게 A고 빨간색으로 빗금 넣은 게 B의 여집합이고 겹치는 거 찾으세요. 니가 교집합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했더니 파란색만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차집합을 나타내는 거 당연히 그림상으로 보면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가면 뭐 분배 법칙이라던가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다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런 애들로 섞여 있는 식들이거든. 차집합은 없다고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합이나 교로 바꾸셔야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지만 다른 애들이랑 섞으려면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 정의에 따르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라는 소리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뭔 법칙 나오는데 이것도 다 우리 정수 연산할 때 하던 거예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합집합이라는 건 정의가 뭐였냐면 A 원소 또는 B의 원소거든요. A 또는 B인데 그걸 B 또는 A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와 B 합집합, A와 B 교집합 둘이 자리 바뀌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교환법칙이라는 건 합집합, 교집합 당연히 성립한다. 인데 합집합, 교집합은 당연히 성립하는데 위에 보시면 우리 방금 전에 한 거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연산이 여기 합집합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차집합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연산법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법칙에 차집합은 안 써 있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듣고 그렇지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차집합은 안 된다고요. 차집합은 안 된다고. 당연한 얘기지만 A 차 B는 여기 나타내는 거고요. B 차 A는 B에서 A랑 겹치는 거 빼세우니까 여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셔도 완전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결합법칙은 합집합끼리 나오던가 교집합끼리 나오는 거고 분배법칙은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합법칙 같은 거 보시면 어차피 합집합이고 다 교집합이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역시나 마음껏 하셔도 돼요. 이런 뜻이라고요. A랑 B랑 합한 다음에 C를 합칠 건데 어차피 합칠 거니까 B랑 C를 먼저 합치고 A를 합친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당연히 A랑 C를 먼저 합치고 그 다음 B를 합친다고 해서 또 달라질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쵸?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끼리만 묶여 있는 거면 순서는 니네 마음대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뜻이 되는데 밑에 분배법칙은 얘기가 좀 다른 거지. 합이랑 교가 섞여 있으면 분배될 때 A, 합, B, 교, C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합이랑 교가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이 섞여 있는 거라서 그런데 얘 A 합 이거 통째로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얘가 B한테 붙고 얘가 C한테 붙는 거야. 그래서 A 합이 B랑 붙는 거고 A 합이 C랑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요 교집합 얘가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지. 그죠? 이 A 합이라는 게 B한테가 들러붙어서 A 합 B가 되고 A 합 C가 되고 교집합은 그냥 그대로 오는 거다라는 말이라고. 되죠? 그래서 분배되기를 요 녀석이 통째로 얘하고 얘한테 분배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A 합집합이라는 게 B, C의 통째로 가는 거니까 A 합과 A 합이 이런 모양새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해 보면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어서 자,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의심스러운 사람은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왼쪽 거 오른쪽 거 한번 그려보세요. 설마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지. 책이 그렇다 했고 내가 그렇다 했으면 그런 거지 뭐. 지원아 졸려? 졸려? 잘좀 연산의 성질 당연한 소리들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당연하다는 걸. 이걸 가지고 니네한테 야, 니네 뭐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일부러 헷갈리게 해가지고 정 헷갈리면 쓸 수 있는 기술은 뭐냐면 결국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집합의 연산은 항상 그림 그려서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당연한 소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이거 봐봐요. A랑 A의 합, A랑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랑 똑같다. A랑 A를 더한다는 건 나랑 나를 더하면 그냥 나지. 나랑 내가 겹치는 것도 그냥 나예요. 그죠? 같은 애들끼리 더하거나 교집합하는 건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보면 A랑 공집합, A랑 전체 집합 가지고 이제 뭔가 장난질을 하는 건데 A랑 교집합을 합치면 아니 A랑 공집합을 합치면 공집합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대답해. 생뚱맞을 때.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얘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합치나 마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겹치기를 하면 어때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초에 얘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고요. 교집합이라는 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 두 개 동시에 다 들어있는 애들 골라봐 그 얘기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1위로 가서 보면 얘는 어때요? A랑 전체랑 합치란 이야기거든. 얘가 엄청 큰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겹치기를 하면 어때요? 얘가 얘 쏙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도 하거니와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 겹치는 거 찾으면 얘밖에 안 나올 거잖아. 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A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네 번째 있는 건 여집합인데 나랑 내가 아닌 놈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가 돼요. 이거는 A에 속해 있는 애들이고 이거는 A에 속해 있지 않은 녀석들이니까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나랑 내 밖에 있는 애들이랑 겹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5번 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 여집합은 전체다. 당연한 소리고요. 6번 보시면 여의 여. 마치 마이너스 비슷한 거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또 달면 마이너스가 터져서 없어지죠. 여집합 여집합도 둘이 터져서 사라지는 거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6번 요 얘기고요. 7번은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차집합의 정의 자체가 A에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는 거야 였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고요.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사실은 좀 중요한 녀석이에요. 지원아 자면 안 돼. 이건 봐야 돼. 얘랑 같은 표현이 누구이냐라고 해서 6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이 6개를 순서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문제를 풀다가 이 6개를 보고 아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얘구나 라는 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6개 꽤 중요한 녀석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거라고요. 보시면 1번 같은 거 A랑 B랑 겹쳤더니 A만 남았다 그 얘기거든. 이거를 제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요. 좀 확대를 해서 자, A랑 B랑 합쳤더니 A야라는 건 일단 이렇게 A, B 집합 2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A 집합 하나 그리고 B 집합을 하나 그릴 건데 오늘 원 잘 그려진다. A랑 B랑 겹치기를 하면 누구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게 A 교집합 B예요. A는 누구냐면 얘거든요. 그럼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서로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둘이 똑같다는 건 그 안에 원소들이 다 매칭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있어. 그게 서로 같은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흰색으로 두껍게 칠해 놓은 거랑 노란색이랑 둘이 똑같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돼 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요 부분에 아무도 없어야 흰색이랑 노란색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아무도 없어요 라는 의미가 바로 뭐인 거다. A 나와! 그래 봤자 어차피 얘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A에 들어있는 애들 다 B에 속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물론 보자마자 아니 뭐 겹치는 게 A니까 당연히 A가 B에 쏙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걸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금 더 복잡한 녀석으로 나와서 바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 바로 뭔가 연상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것도 하나 해보면 이런 건데 A랑 B의 합집합이래요. A가 있고 B가 있고요. 합친 거랑 B랑 똑같대. A랑 B의 합집합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거 세 군데 다예요.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게 좌변이고요. 파란색으로 우변에 B를 표시해 보면 얘랑 얘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역은 흰색으로 표시한 요 세 군데고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두 군데다라는 건데 흰색으로 표시한 거랑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랑 둘이 같더라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 얘기하는 거라고? 흰색 표시만 있는 딸랑 있는 여기 요 부분은 뭐다? 공집합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아무런 원소도 없어야 흰색이랑 파란색이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아무도 없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A 나와봐 그래 봤자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A는 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비슷한 얘기 하는 거죠. 3번 그림 그 자체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야 이런 소리니까 4번도 이거 자체가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5번하고 6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5번 같은 건 이것도 약간 밑에 나오는 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집합을 달아버리면 이 포함 관계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 같은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생각을 좀 이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지금 3번, 6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집합을 달았더니 순서 바뀌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녀석이지만 둘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면 요거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그럼 A 여의 여니까 이건 B 여 교 그냥 A랑 같은 거고 얘네 둘이 자리 싹 바꾸면 이거 A 교 B 여가 되겠죠?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A 차 B랑 같은 거라고요. 그죠? 얘나 둘이 같은 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A라는 집합이 B에 속하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이거 말고도 표현하자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찾아서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랑 뭐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결국 나타내고 싶은 게 얘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 나타내는 거 찾아보세요. 안 나와. 대신에 이걸 보고 이거구나라는 건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 나옵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법칙 3개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또 하나 나와요. 얘는 뭐였냐면 요거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이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갈 거란 이야기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도 여집합으로 바뀌고 B도 여집합으로 바뀔 건데 합집합이던 것이 교집합으로 뒤집어지게 되더라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이 A한테도 붙고 B한테도 붙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 이 교집합 연산기호에도 들러붙어서 A도 여집합으로 바뀌고 B도 여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인정?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도 확실한 것이 지금 어차피 요 밑그림은 그려져 있고 운 좋게 변화하다 보니까 색칠된 게 없어졌죠. 여러분 책에 색칠 다 되어 있죠? 얘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좌변에 있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래요. 그럼 요 A 합집합 B가 누구인가 하고 보면 이만큼이 A 합집합 B인 거지. 그죠? 네, 이거의 여집합 그랬으니까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바깥쪽이죠. 여기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우변에 뭐라고 했냐면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자, 제가 A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색칠하는 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영역들에다가 체크를 표시를 할 거예요. A 여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 바깥쪽이랑 여기죠. 그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두 영역이 A의 여집합이고 요 녀석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B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여기 바깥쪽이랑 여기죠. 이거 두 개가 B의 여집합이거든. 근데 뭐 하래? 겹치기 하래. 파란색이랑 빨간색 겹치는 거 찾으래요. 두 개가 다 표시되어 있는 영역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잖아. 어디예요? 여기는 파란 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빨간 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깥쪽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두 개가 다 존재하니까 이 바깥쪽 영역이 바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영역이구나 가 되는 거라고. 그죠?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빨리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교집합 자체는 여기 하나였기 때문에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라는 소리여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이거 세 개가 얘가 원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A 여집합 찾으래요. A 여집합은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랑 여기고요. B의 여집합도 빨간 걸로 표시해보면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래요? 합치래요. 또는 이잖아요. 하나라도 표시됐으면 다 살려라 그런 뜻이거든.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두 개가 다 표시된 영역을 찾는 거였다면 합집합의 경우엔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여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표시되어 있으면 다 살려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얘도 살려야 되고 얘도 살려야 되고 얘도 살려야 되더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한 거랑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증명하는 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실제로 뭐 문제 푸는 내내 이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과정 자체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나중에 뭐 명제하러 가서도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거 원소의 개수 세는 건데 요것도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들이에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건데 A랑 B의 합집합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A 합집합 B니까 이거 세 군데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이 세 곳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냐인데 물론 그냥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무식하게 A 합집합 B를 찾기 위해서 세 개를 따로따로 찾는 거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건 A 차집합 B고요. 가운데 있는 영역은 A 교집합 B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B 차집합 A거든요. 이거 각각을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 세면 가능하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 굉장히 귀찮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랑 B를 먼저 더해보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A는 요거랑 요거고요. B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가운데 있는 걸 두 번 더하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을 한 번 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각각을 더하고 나서 겹치는 부분 두 번 셌을 테니까 한 번을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비슷한 게 저기 우리 수학학 밴디에 가면 경우의 수 하거든요. 그 경우에 가서 합의 법칙 할 때 한번 나올 거라서 짧게만 얘기하고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만약에 A와 B가 서로소라면 서로소가 뭐였죠? 아이고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지? 이 말의 의미는 뭐였다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빵 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소라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다?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끝나는 거다. 그 얘기라고. 원래는 교집합을 한번 빼야 되는데 A랑 B가 서로소면 겹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쵸? 이걸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A의 원소의 개수 세고 B의 원소의 개수 세보고 합집합도 세봤더니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똑같아? 그렇다면 A랑 B가 서로소란 소리구나. 이렇게 거꾸로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저 경우의 수 셀 때 많이 나올 거라서 나온 김에 미리 이야기합니다만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거 3개짜리인데 요 3개짜리도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편하니까 다 왔어 얘들아. 좀만 힘을 내.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러지? 이 졸음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 한 반쯤 왔어 지금. 게이지가 반쯤 떨어졌어. 전체적으로. 좀 더 하면 이제 자기 시작할 것 같아. 3개짜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생겼어요. 그죠? 다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해보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셀 거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 다 세고 싶은데 A 합, B 합, C 이거를 그냥 일단 A랑 B랑 C를 더한다고 치면 A를 더할 거예요. 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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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총 4군데가 A예요. B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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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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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애들은 한 번씩만 셌으니까 괜찮은데 가운데 겹치는 애들은 여러 번 셌잖아요. 겹치는 횟수만큼 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씩 뺄 거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빼보면 누구를 빼는 거야? A 교집합 B를 먼저 빼죠. A 교집합 B를 빼면 여기 이제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도 하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여기가 A 교집합 B니까 B 교집합 C도 뺄 거래요. B하고 C가 겹치는 거니까 요거 하나 빼고 여기도 하나 빼요. 이렇게. 그리고 C 교집합 A 얘도 빼는 거지. C하고 A랑 겹치는 건 또 여기니까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 뺄 건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두 개씩 있던 건 하나씩으로 다 줄어들어서 땡큐 됐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 가운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을 하나 더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책에는 대부분의 문제집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짜리 합집합만 나와요. 네 개짜리 이상은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네 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나도 없어요. 집합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적이 없다고. 뭐 그림으로 주어진 경우들은 있어요. 여기다가 갑자기 네 번째 집합은 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4개 이것도 역시나 나중에 경우의 수 때문에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지금 봐요. 이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어떻게 셌냐면 하나씩 다 더했어. 그 다음에 2개씩 겹치는 걸 다 찾아서 뺐거든요. 그 다음에 3개 겹치는 걸 더한 거야. 그지? 약간 이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4개짜리 집합이 나와서 4개짜리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세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다 더한 다음에 2개씩 겹치는 걸 다 빼요. 그리고 3개씩 겹치는 걸 다 더하고 4개씩 겹치는 걸 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더하고 빼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고 뭐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도 되고 지금은 잠깐 졸아도 되는 타이밍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2개짜리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씩은 더하고 2개씩을 빼고 이런 거거든. 하나씩 더하고 2개씩 빼고 3개씩 더하고 뭐 필요하면 4개씩 빼고 5개씩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옛날 말로 포재의 원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포함시켰다가 제외시켰다 한다 그래서 근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우리 뭐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 3개짜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3번, 4번 나와 있는 것도 당연한 소리예요. 보시면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 빼면 되겠죠. 그냥 개수 바로 셋을 빼시면 되고요. 차집합도 똑같이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A에서 B를 빼면 안 돼요. 자주 실수하는 거야 이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를 그냥 싹 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애초에 이 뺀다는 것의 의미는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그냥 A에서 통째로 B를 빼는 게 아니고 A 중에서 B한테 걸쳐있는 녀석들만 잡아서 빼버리는 거라고. 그래야 순수한 A만 남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면 A 합집합 B가 있는데 그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면 얘만 남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는 것도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A에서 B 빼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 정도니까 뒤에 예제 문제를 풀러가서 또 추가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유형이고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인데 지금 A랑 B는 원소나열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C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8의 양의 약수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쓰는 게 낫겠죠. 일단 원소를 나열해 놓고 나서
교집합, 합집합 맞는지 살펴보세요거든요. 이게 제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A집합이 뭔지, B집합이 뭔지, C집합도 금방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합집합, 교집합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 좀 뭐 헷갈릴 만한 건 누가 했으려나 5번 같은 것만 좀 살짝 볼까요? 5번은 살펴보시면 말한 것처럼 C란 녀석은 나열을 해보면 1하고 2하고 4하고 8하고 이렇게 8개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B 교집합 C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B랑 C랑 겹치는 거 찾으세요니까 B 교집합 C는 4.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1, 2, 4, 8, 4, 5, 9니까 4 하나만 겹쳐서 B 교집합 C는 4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랑 A랑 합치세요인데 어차피 4는 A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그냥 A랑 똑같은 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삼아 벤 다이어그램이나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졸리니? A집합 있고요. B집합 있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A집합에는 3, 4, 6, 8, B는 4, 5, 9, C에는 1, 2, 4, 8이에요. 각각의 문서들을 배치해 볼 거예요. 1이라는 숫자부터 봅시다. 1은 A에 없고요. B에 없고 C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에 1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1이 들어가야죠. 1이라는 원소의 위치는 여기라고요. 그지? 2는요.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C에만 있어요. 2도 여기 들어있네요. 3은 A에는 있는데 B, C에는 없어요. 3은 여기 있는 녀석이고요. 4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데 C까지 있네요. 여기가 4네요. 그렇죠? 5는 A 없고 B에 있고 C에 없어요. 5 여기 있고요. 6은요. 이렇게 다 하나씩밖에 없냐 재미없게. 6은 A에만 있고 여기 두 개는 없어요. 여기 6이고요. 7은 아무 데도 없네요. 뭐 밖에 있으려나 이렇게. 8은 A에 있고 B에 없고 C에 있어요. A랑 C에 있는데 B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8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생겼죠. 여기. 9는 B에만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 외에 나머지 숫자들은 다 밖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 숫자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가 의미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찾으셔서 거기에 속하는 숫자들을 골라보셔도 괜찮겠다. 다음은 뭐 2번인데 두 번째 유형인데 얘도요. 이거랑 서로서인 집합 찾으세요거든. 서로서가 뭐였다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나열을 좀 해보시면 되죠. 해서 얘랑 겹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니까 뭐 이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헷갈리는 거는 요 정도예요. 미음 정도. x가 원소인데 x제곱이 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럼 이 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그 얘기라고.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미음 자체는 얘 자체가 아예 공집합이어서 당연히 요 녀석이랑 서로서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랑 겹치기, 교집합 해보면 공집합이 될 거잖아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서래매. 그러니까 얘네 둘도 서로서다 그 얘기고, 즉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다른 누구랑 들러붙어도 다 서로서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공집합이니까. 그죠? 뭐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졸릴 것 같은데? 그죠? 아까처럼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숫자 배치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이 녀석들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런 거 B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생겼는데 B가 어디인지 찾으시고 A 여집합이 어디인지 찾으시고 그래서 겹치는 거 빼서 찾는 것도 괜찮지만 여집합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집합을 먼저 없애는 게 편하거든요. 바깥쪽이라는 게 그림에다 표시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표시들은 최대한 없애고 나서 영역을 찾는 것이 편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차집합을 교여로 바꾸면 비교 A여의 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차집합을 교여로 바꾼 거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 A여의 여니까 이건 그냥 A랑 똑같은 거라서 비교집합 A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녀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다. 그냥 A 교집합 B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1, 3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이런 여집합들도 다 여집합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으니까 차집합을 일단 해소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A 차 B를 교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를 집어넣으면 드모르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게 되네. 이건데요. 얘를 그냥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차집합을 이렇게 먼저 교집합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라고요. A여 합 B여의 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림을 찾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 33번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각각의 영역에 숫자들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해볼까요? A고요. B예요. A 차집합 B가 2, 5, 7이야. A 차집합 B 어디냐면 여기에 2랑 5랑 7이랑 이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B교 A여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B 차 A랑 같은 거예요. 얘는 어디 있냐는 이야기냐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합집합 전체 여집합이니까 완전 바깥쪽 여기에 1하고 9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 영역에 대한 힌트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대한 힌트는 뭐예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라는 거네. 그죠? 바깥쪽에 누가 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 집합 중에서 내가 쓰지 않은 숫자는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3, 6 이런 거. 그죠? 걔네들이 요 사이에 쏙 들어있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집합 B는 3, 4, 6, 8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 쉽죠? 다음 137번인데 별 대단한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책에 보시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세 군데가 색칠이 된 거거든요. 저걸 나타내는 식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랑 똑같은 식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다음에 걔랑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그림에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집합의 연산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요 영역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 소리라고요.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시라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얘랑 똑같은 걸 찾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140번. A집합 하나 나와 있고 B집합 하나 나와 있고 교집합이 1과 5다. 그 얘기는 A도 집합이 원소가 3개고 B도 원소가 3개인데 이 중에 겹치는 게 1, 5 2개란 이야기니까 3개 중에 2개는 겹치지만 하나는 안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요것의 값이 5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얘도 이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5여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가 2는 아니어야 돼요. 그냥 겹치는 게 5야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1이어야 되는구나. 5가 여기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2인 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얘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하나는 2가 아닌 다른 녀석이더라.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산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뭐 A5는
해보시면 되고 147번도 이거 뭐 한참 했던 이야기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속해요. 얘가 의미하는 건 A랑 B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꾸로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였다고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속한다라는 건 거꾸로 B가 A에 쏙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녀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말했지만 얘를 가지고 무언가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얘를 나타내는 건가? 이것이 얘를 나타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뭔가 산수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150번. 집합 A도 있고 B도 있고 1, 2, 3, 4, 5, 4, 6, 7, 8이니까 겹치는 거 4, 5 두 개가 있네요. X라는 녀석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요 녀석이랑 X랑 합쳤더니 X가 됐대. 그럼 이 식이 나타내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 차집합 B라는 녀석이랑 X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합쳤더니 X라는 건 둘 중에 누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야. X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야. A 차집합 B도 있고 X도 있는데 두 개를 합쳤더니 X랑 똑같아요 라는 건 이미 얘가 이 안에 쏙 다 들어있었어 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럼 얘는 또 뭐 얘기하는 거야? 얘랑 겹친 게 X야 라는 말은 다 겹쳤다는 이야기여서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랑 X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A 차집합 B는 누군데? 1, 2, 3 A 합집합 B는요. 1, 2, 3, 4, 5, 6, 7 어디까지야? 8 이거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나 있니?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8개의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거라 라는 소리인데 1, 2, 3 이 3개의 원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뜻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꼭 가지고 있는 거니까 4, 5, 6, 7, 8 이 5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총 32가지가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의 5제곱이니까. 지금 한 마디 됐나요? 됐죠? 안 된 표정인데? X라는 건 이거 전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들면 될 거야. 그러니까 총 8개의 원소를 내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1, 2, 3을 부분집합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은 1, 2, 3이라는 원소가 다 X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원래 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으니까. 그래서 이 8개의 원소 중에 1, 2,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녀석이니까 얘네들은 꼭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1, 2, 3을 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의 5제곱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유형 10번이고요. 155번이에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이거랑 항상 같은 집합을 찾아보세요 예요. A 차 B 차 C랑 같은 거. 고민하기 싫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6개 그려서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은 아니에요. 해보면 또. 네. 차집합을 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셔야 뭔가 계속해서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A 차, B 차, C 저는 그림을 안 하고 식으로 하려고요. 그림은 여러분 해보세요. 얘는 요 녀석을 A 교 B 전체 여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 C도 교 C 여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도 교집합, 얘도 교집합. 똑같이 생긴 녀석이니까
이건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A, 교, B, 여, 교, C, 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뭐라고 불렀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졸려. 이 똑같은 녀석들이니까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여서 이런 걸 이제 어느 쪽으로 결합하느냐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었고. 그 다음 여기 여가 둘이 괄호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얘 가지고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이 여집합을 밖으로 뽑아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A 교는 내비두고 B, C에서 여를 뽑아서 밖으로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교집합도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교, 여니까 얘를 뭐라고 할 거다? A, 차, B, 합, C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어딘가에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건 결국 뭐밖에 없었냐면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걸 교, 여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교집합끼리 있고 여집합끼리 있어서 그냥 바로 순서 바꾸고 드모르간만 뽑아내고 나서 보니까 또 다시 교, 여여서 바꿔서 쓴 거예요. 보기 중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가 답인 거고 보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가 답인 거야. 그죠? 우연히 보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얘가 답이구나 하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같은 걸 고르세요거든요. 얘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가 중간에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걔를 고르시면 되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서 똑같은 그림 그려지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 복잡하지. 이런 그림 160번 같은 거 한번 보자고요. 이 위에 있는 이런 복잡한 녀석을 식으로 막 전개를 시켜서 지금 한 것처럼 무슨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식으로 실제로 도전을 좀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식으로 좀 전개를 좀 해볼게요. 여집합이 눈에 막 밟히거든. 뭔가 이거를 그림이 아니라 식을 전개시켜서 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집합. 얘부터 없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면 A 교집합 B는 일단 손 안 대고요. 합집합에 요 여집합을 안으로 쏙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B 여집합으로 바뀌겠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A 여의 여니까 A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여기에다가 교집합 B입니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 A교 여기도 A교거든요.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A교 여기도 A교 그래서 A교로 묶을 거예요. 분배법칙 거꾸로 가는 거야.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A교로 묶으면 누가 되냐면 B 합 B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에요. 중괄호 치고 교 B 다시 보면 이거라고 여기 A교 여기 A교 A교로 뽑아내면 남는 건 B합 B여 이렇게가 남는다고요. 그런데 B합 B여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잖아. B랑 B가 아닌 애들을 합친 거니까. 그죠? 이거 자체는 그냥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야. 누구겠어요? 당연히 A인 거지. A랑 전체랑 겹치는 걸 찾으려면. 그러니까 걔는 결국 얘는 누가 되는 거다? 그냥 A랑 B의 교집합이 되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A랑 똑같다고.
A랑 B랑 겹쳤더니 A랑 똑같다고. 무슨 뜻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A란 녀석이 B에 쏙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A, B란 녀석이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어 라는 말은 A가 B에 들어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다는 거야. 이거 뭐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냥 얘를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니까 아하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 중에 옳은 곳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연산은 해보시고요. 이 몇 번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힘을 내. 잠 좀 깨고 이제. 너 잠 깨면 수업 끝난다 이제. 162번. 구하라고 한 걸 보니까 A는 나와 있고요. 뭐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게 2, 4, 6이래요. 그러면서 저거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래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소 다 구해봐 그 얘기 하는 거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가장 간편한 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이런 집합들이 나타낸 영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얘부터 먼저 볼 텐데 식을 좀 간단히 먼저 해볼 거거든요. 눈에 밟혀 이것들이.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밖으로 뽑아낼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A 합 B 하고 교 A 교 B의 전체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여집합 여집합 뽑아냈으니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누구랑 같은 거다? A 합 B 차 A 교 B랑 같은 거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2, 4, 6, 2하인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요.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대, 칭, 차, 집, 팝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확히는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 그래요. A차 B랑 B차 A를 더한 거다.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그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 보면 아이고 A가 있고 B가 있고 A 합집합 B는 요거 세 개인데 그 중에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요. 얘를 뺀다고요. 그럼 남는 건 이거 양쪽이거든. 얘는 A 차집합 B고요. 얘는 B 차집합 A예요. 그래서 차집합 두 개, 양쪽에 대칭되어 있는 차집합 두 개를 더한 거라는 의미로 우리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식보다는 요 식이나 요 식이 자주 나오는데 두 개 중에 저는 요 녀석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앞에 있는 거 지워놔. 잠 좀 깨봐. 요 녀석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름은 차집합이야. 대칭 차집합.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A랑 B 합쳐놓고 A랑 B 겹치는 걸 빼는 거라고. 합쳐놓고 겹치는 거 빼는 거야. 그게 대칭 차집합이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대칭 차집합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2, 4, 6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애초에 A에는 2랑 3이 들어있다고 그랬거든. A에는 2하고 3이랑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양옆에 들어있는 게 2, 4, 6이야. 그러면 실제로 2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요. 3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하고 6이 여기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A에 2하고 3이 들어있는데 대칭 차집합에 2, 4, 6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있는 영역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3은 여기 겹치는 데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2, 4, 6 중에 2가 여기 있으니까 4, 6은 또 여기 있는 거다. 이런 소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얘가 벤 다이어그램 전체가 되죠. 물론 밖에 이제 1하고 5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A여 교 B여인데 저 A여 교 B여라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면 A 합 B 전체의 여잖아요. 그죠? 어디야? 여기지 여기. 1하고 5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옆에 166번은 뭔가 이렇게 막 외우기는 약간 좀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자,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AK라는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K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A20, A2, A5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A2랑 A5야. 2의 배수랑 5의 배수예요. 교집합이야. 겹치는 거 찾으래요. 뭐 찾으란 이야기예요? 2와 5의 공배수 찾으세요 라는 소리예요.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교집합이잖아요.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10의 배수 찾으세요 그 얘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자체는 완전히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10의 배수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제 20의 배수랑 10의 배수랑 합치래요. 20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거든. 그럼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냥 10의 배수란 이야기지. 20의 배수는 다 10의 배수에 속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결국 그냥 얘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0의 배수를 찾으면 된다. 인데 이게 A2랑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교집합 그러면 이건 10의 배수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나오거든요. 그냥 공배수 찾으시면 돼요. 최소 공배수. 그런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 그러면 이건 하나의 숫자로 쓸 수가 없어요. 2의 배수여도 되고 5의 배수여도 되는 거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4도 들어있고요. 15 이런 애도 들어있다고. 물론 20 같은 애들도 들어있지만 즉 교집합의 경우엔 이렇게 공배수 가지고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합집합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얘처럼 A2랑 A4야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약수면 그러면 나타낼 수 있지. 어차피 다 포함될 거니까 그냥 A2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A36이랑 A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합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뭐 그 생각은 직접 해보시고 다음으로 갔송. 요건 이제 집합 문제라기보다 우리 연립부등식 문제로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해서 집합으로 표시 한번 해보자 이고요. 보시면 A라는 집합은 저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저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인데 서로소래요. 겹치는 거 없고 합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우리 2차 부등식 생각해보면 겹치는 게 없다는 거 이거 둘 다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첫 번째 건 인수분해 아예 되니까 빨리 해보면 1하고 3이거든요. 1, 3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A, B 섞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겹치는 건 없고 합쳤더니 1에서 5래요. 5가 여기 있다고 치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거 하나 없이 합쳐보면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3하고 5라는 게 나온 거니까 뭐 근각에서의 관계로 A, B 찾으시면 되겠죠.
더해서 마이너스 A 찾고 곱해서 B 찾고. 그쵸? 오히려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반갑죠? 집합보다. 다음은 원소의 개수 세는 건데요. 이거는 뭐 식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전체는 20개라고 그랬고 교집합이 4개라고 그랬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만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 A 합 B 전체 여예요.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뭘 알려주려고 한 거겠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려고 한 거겠죠. 이게 몇 개예요? 총 12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12개예요? 전체가 20개니까. 그 중에 바깥쪽에 8개 있어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12개다 그런 소리가 되겠지. 그럼 이제 전체 12개라는 거 나왔고요. 각각의 합을 물어봤는데 교집합이 나왔잖아. 얘는 뭐야? 이거 뭐 NA에다가 NB를 더하고 NA 교 B를 빼서 찾을 건데 얘가 4라고 나온 거네요. 넘어가 보면 16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고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뭐 원소 표시하듯이 원소의 개수 표시해서 원하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동원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게 150가구, 토끼가 113가구, 닭 또는 토끼가 220가구일 때 모두 키우는 가구를 구해보세요거든요. 아니, 굳이 딸 필요도 없는 문제였네. 이거 같은 경우엔 그냥 아예 숫자들이 바로 빡빡빡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기 닭을 키우는 데고요. 여기에 토끼를 키우는 데인데 닭을 키우는 게 150가구가 있고요. 토끼가 113가구야. 그런데 다 합쳐서 220가구 그랬거든요. 겹치는 게 얼마인 줄 찾으세요라는 소리잖아요. 식을 바로 쓰면 이거지. 220이라는 건 150이랑 113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 여기를 X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X다 그 얘기라고.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X 넘기고 뭐 넘기고 빡빡빡 왜 빼고 있어 더 해야지. 해서 산수만 빨리 하시면 금방 X라는 값이 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아이고 유형 18번에 보시면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얘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보자고요. A집합, B집합 2개 있는데 A 쓰는 게 20명, B가 14명이래요. 둘 다 사용하는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예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얘도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요. 전체는 30명 그랬으니까 여기가 30명이 이렇게 다 들어갈 텐데 A가 20명이래요. B는 14명이래요. 내가 원하는 건 A, B 모두 사용하는 학생이니까 여기 딱 사이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X거든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아보세요 예요. 근데 이것의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각각의 영역을 다 X 가지고 표현해 보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원아 여기가 X면 여기 A 차집합 B 여기 몇 명이냐면 20-X명이에요. 이거 여기 20명이니까. 그죠? 그럼 B 차집합 A 여기는 몇 명일 거냐면 14-X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 바깥쪽은 총 몇 명일 거냐면 이거 다 더하잖아요. 이거 세 군데를 다 더하면 34-X거든. 20에서 34-X를 빼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14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왜 20에서 빼는 거야? 30에서 빼야지. 미안해. 30에서 빼야죠. 전체가 30명이 에이 뭐야? 300이 아니고요. 내가 정신이 없네.
30에서 전체 30에서 34 마이너스 x를 빼면 x 빼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가 뭐다? 아예 이 바깥쪽에 있는 인원 x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각각의 조각들에 몇 명이 들어간지를 x 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뭐 할 거냐면 이 각각의 숫자들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여야 돼요. 20-x도 0 이상이고 x 0 이상, 14-x도 0 이상, x-4도 0 이상. 이거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얘는 x가 20 이하, 이거는 뭐 0 이상, 얘는 14 이하, 얘는 4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겹치는 걸 찾으면 어디겠어요? 4 이상, 14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4, 최대값이 14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X가 커진다는 건 많이 겹친다는 거고 X가 작아진다는 건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잖아. 많이 겹치고 겹치면 어디까지 겹칠 수 있냐면 B가 A에 쏙 다 들어가는 것까지 겹칠 수 있어요. B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X의 최대값이 14라고 나오는 거야. 최대한 안 겹치려면 최대한 멀어지면 되거든요. 둘이. 멀어지고 멀어져도 전체가 30개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4개는 겹쳐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최소값이 4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지로 좀 멀어진다고 치면 둘이 더해서 34개니까 최소한 4개는 겹쳐야 되네. 또 많이 겹친다고 치면 얘가 14개가 있으니까 다 겹치면 14개네. 이렇게 해서 최소를 찾을 수도 있는데 2개짜리면 그렇게 이미지로 뚱땅뚱땅 해서 찾는 것도 괜찮지만 개수가 많아지거나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그렇게 하기는 약간 좀 부담이 돼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해설을 풀이 방법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영역을 미지수 x라고 두고 나머지 영역을 최대한 x로 다 표현한 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들이 0 이상이다를 이용하셔서 x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해결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해서 이렇게까지가 집합의 연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유형 17번에 보시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각 문제마다 뭐 별표라던가 세모라던가 뭐 이런 연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가지고 저 기호의 의미를 해결을 해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